반갑습니다. 네, 저번 3월에 랠리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오늘 시간이 참 여러분들에게 참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영상에서 그 미치자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충분히 미쳐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면 우리 인생 바꿀 수 있다. 이 베라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는 현재 비전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업무하고 현장 실무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주로 잔소리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안전 멋싸 이렇게 하고. 근데 왜냐하면은 현장에서는 잠깐 사이에 이 부주의함이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영 업무는 주로 어떤 지역의 사업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신규 사업들을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지은 건물들 가운데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들을 수백 세대를 제가 혼자서 지금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저희가 좀 성장을 해온 회사인데 저희 2004년도 기준으로 신축 건물, 그러니까 새로 지었던 건물들이 누적으로 2,000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크고 작은 건물을 다 해서 2,000채가 넘어갔는데 주로 그때는 단독 주택이나 이 빌라들을 지으셨거든요. 그때 한 세대당 2억 정도에 제가 파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현장을 7개에서 9개 그렇게까지 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자수성가를 하셨죠. 그리고 18년도 지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저 조감도가 안양의 KCC 스위첸이라는 건물인데 18년도에 저희가 시행 사업을 했던 건물이에요. 시행 규모는 한 2천억 정도가 됐었고 조금 넘은 걸로 기억합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1차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경쟁률이 혹시 몇 프로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죠? 73대 1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지역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어렸으니까 그게 추억이었어요. 축사에서 이렇게 달걀 꺼내오고 이러는 거가 실제로 그랬었고, 그래서 성공하시는 자수성가 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는 10살짜리 아이를 지금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17년도에 아이 엄마하고 개인적으로 사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때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부모님 밑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봤던 것처럼 계속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을 해야겠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봐왔던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현실 점검을 할 때 그 생각을 할 때가 38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마음을 먹을 때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든가 새로운 직장을 가든가 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선택이 강요되죠. 그러니까 제 사업을 하든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왔던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경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제 월급을 넘어서는 순간이 됐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제 10살짜리 아이인데
그 제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립을 결정을 내린 게 아이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라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이한테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하면서도 뭔가 더 다른 대안은 없을까? 근데 그 타이밍에 지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제가 전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공부하듯이 알아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껏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소박한 꿈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제 아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냥 무엇이든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언제 돌아와야 되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아이하고만 보내는 거. 여기 스위스인데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방학이 되면 한 달 동안 그냥 스위스에서 살고 오자. 그리고 그 사랑열차 타면서 라면 먹으면서 우리 경치 구경하자. 그럼 저도 전시를 좋아하고 아이도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 뭐 모나리자 이렇게 막 절규하는 사람들 그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그 작가들이 태어난 그 본토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투어를 하는 거. 그러니까 방학 때는 아예 그렇게 외국에서 아이하고 함께 흠뻑 보내고 오는 거. 그런 아빠가 돼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 꿈을 빨리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송중기가 원래는 저 재벌 일가의 유능한 비서였는데 그 경영권을 이렇게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배신당하고 죽어요. 근데 저 가문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들로 막 복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어디 보자.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이 고지역한 마을이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그래. 네, 여기저기서 막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 240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뭐 시세 저기 지금의 물가 차이를 고려하면 지금 가치하고 그때 240억이 뭐 지금은 몇 천억 그런 가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송중기는 손가락질 한 번으로 그냥 앉아서 240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죠? 송중기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 땅이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제가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위에 보이시는 희미한 물줄기 있죠. 저희가 한강이거든요. 여기가 1970년 강남 사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40년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40년 후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저기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네, 지금은 산다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때 나의 의사결정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위치에 A+S 빌딩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건물이거든요. 지상으로는 22층짜리고 지하로는 6층짜리. 대지 면적은 537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 저 건물이 2022년 6월 3일에 실제로 매각이 됐어요. 혹시 얼마에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0억에 저 건물이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으로 따져보면 평당 8억 정도의 매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강남 사거리 70년대 거기를 생각해 보세요. 논밭일 때. 그 70년대 강남 사거리에 평균 땅값이 얼마였을까요? 평균. 찾아보니까 4,500에서 6,000원이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 그렇죠? 디카페인 드시면은 좀 더 좋은 땅. 핸드드립 커피 드시면 역세권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10,000원에 저 땅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50년이라는 시간의 언저리 동안의 자산 가치가 8만 배가 그냥 상승한 거예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0만 %가 상승한 거예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산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임대 수익률이 만약에 10%? 요 정도 나오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안 좋은 경기에도 그냥 팔릴 거예요. 근데 800만 % 말이 안 돼요. 근데 자산 가치가 8만 배 이상 상승한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이에요. 혹시 이 기업 들어보셨나요? 이게 전문 글로벌 투자 기업인데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코카콜라, 애플 이런 데 주식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 인상 좋은 이 할아버지 좀 많이들 보셨죠? 그렇죠? 전 세계 다섯 번째 부자. 자기 개인 재산이 179조인가? 그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배. 그 저 회사의 주인이에요. 이 워렌 버핏이. 네. 저 워렌 버핏이 1965년도에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해 할 당시에 이 기업 주당 주가가 7.5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얼마일까요, 지금? 제가 그저께 해보니까 62만 4,800달러예요. 62만 4천. 하나로는 8억 3천만 원입니다. 저 주식 하나 살려면은 서울의 중소형 집값 하나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그냥 이 불가능한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에 저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런 드라마틱한 일은.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베라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13년도에 나온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3가지 방식이 있대요. 하나는 느린 길.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저축하고 투자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지출을 일단 줄이는 거죠. 근데 저게 쓸모없는 방법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하지만 느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길. 뭐냐면 자기 개발하고 남들하고 구별된 기술을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내 몸값을 높이는 거죠. 마지막 하나, 3번째 뭘까요? 아니, 추월차선. 책 이름 말씀드렸던 추월차선. 그러니까 저 추월차선은 느리든 중간 속도든 빠른 길이든 그냥 그 모든 길들을 압도하는 속도로 앞서가는 도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만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은 뭘까요? 시스템은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소득도 저렇게 시스템처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든지 하지 않든지 일하고 상관없는 장소에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느린 길과 중간길은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수동적은 누가 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저거는 내가 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나의 노동을 투입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하는 시간이 0이 되면 수입도 0이 되고 아니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추월차선은 능동적이라고 얘기해요. 능동적인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하고 상관없는 곳에 있더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 외에 저 시스템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추월 차선은 뭘까?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셨죠?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플랫폼들이죠. 배민,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에어비앤비는 두 명의 공동 창업자가 월세 2만 원을 더 내려고 시작했어요. 그게 아이디어가 돼서 저는 지금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가장 자산 가치가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기업들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성장이. 저는 좀 다른 플랫폼 기업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에이블리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10대, 20대,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쓴다라고 해요. 저게 18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여성 전문 쇼핑몰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강석훈 대표가 저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의 대표거든요. 근데 왓챠 혹시 아세요? 왓챠? 넷플릭스 다 아시죠? 넷플릭스가 지금 대세인데 넷플릭스가 나오기 전에는 OTT 시장에서는 저 왓챠가 선구자였고 뭐 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창립 멤버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018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3년 만에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해요. 그 성장 곡선을 보면요. 1년 동안 이렇게 가다가 2년 차서부터는 이렇게 치솟아요, 그냥. 그 지금도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패션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장관한테 표창장도 받고 저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막 그랬는데. 그 지금 에이블리는 처음에는 여성 쇼핑몰만 이점에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웹툰, 웹소설 그리고 반려견들을 위한 카테고리도 있고 또 특별하게 뷰티 카테고리도 있어요. 뷰티는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 근데 그 카테고리가 생기자마자 3개월 만에 매출이 660%가 상승했대요. 그렇죠? 제가 이 에이블리 성공 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어요. 서비스 시작부터 자체 개발한 AI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 취향에 맞는 패션,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석훈 대표가 출시를 할 때 저한테 어플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성 옷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추천해 주는 거는 여성 옷밖에 없어요. 막 원피스, 속옷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들어가면서 볼 때 제가 입으려고 본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그런 옷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옷들을 막 추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서비스 시작부터 그렇게 갔다는 거. 그리고 작년 세계 최초로 AI 기반 마케팅 측정 기술을 도입했다. 글로벌 테크 기업 메타와 손을 잡고. 메타는 아시죠? 인터넷 인스타그램하고 그 페이스북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세계로 확장하려고 지금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건데 에이블리 파트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내가 옷은 잘 입고 이걸 좋아해. 그런데 이걸로 좀 돈을 벌고 싶은데 방법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내가 예쁘게 옷을 입고 코디를 해서 올려요, 사진을. 그리고 에이블리에 내가 코디한 옷의 정보를 줘요. 그러면 에이블리가 동대문에서 그 옷들을 다 사입해요. 창고에 저장도 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고객 응대도 해주고 반품도 해주고 이 과정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매출의 몇 %만 우리한테 줘. 저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 한 달에 매출이 몇 억에서 몇십억 되는 파트너들이 진짜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에이블리가 알려지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베라에도 저 풀필먼트 솔루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 열쇠를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누구나 저런 성공들을 바란단 말이에요. 플랫폼을 갖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플랫폼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플랫폼을 소유하고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를 기회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저 말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오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제휴 플랫폼 베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뷰티 웰니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라고 저는 봐요.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그리고 최고의 브랜드가 제휴되어 있고 기술적인 제휴도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개인 맞춤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뷰티 웰니스 시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일까? 이 뷰티 웰니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들은 이렇습니다.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두피 케어 제품, 스킨 케어 제품, 메이크업, 식품 영양, 의약품, 웰니스 제품, 샴푸, 비누, 치약, 칫솔, 뭐 화장하는 화장품 이런 거. 우리가 인식하지만 못했을 뿐 매일매일 먹고 쓰고 바르는 것들, 이 시장이 제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의 주요한 트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최신 기술, IoT라는 기술하고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시장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왜? 소비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 딱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세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1대1 맞춤화를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뷰티 웰니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자신들 고객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023년 뷰티 웰니스 시장의 규모가 하나로 2,200조 원에 이른대요. 저 시장도 성장을 하겠죠? 2030년까지 예상 성장 규모가 얼마일까요? 하나로 3,800조 원. 저 규모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향후 6년 동안 이커머스 예상 성장률이 700%라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쿠팡, 컬리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리고 요즘에 뭐 알리, 테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사람들이 웬만한 소비는 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퍼스널라이즈드 브랜드를 원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진 제품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77%, 시장 규모에 대입해 보면 약 2,900조 원에 해당하는 시장이에요. 저 시장이. 근데 이 시장이 크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장에서 뭔가 족적을 남기면 성공한다. 엄청 돈을 벌 수 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모든 사업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어떤 시장일까요? AI. 2023년도 이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다들 AI 난리죠. 711조 원. 뷰티 웰니스 시장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시장도 성장을 할 겁니다.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기 때문에 2032년도까지 이 인공지능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예상되느냐? 2,900조 원. 지금 누구나 다 AI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고 바르고 쓰고 하는 이 뷰티 웰니스 시장이 AI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그래프 보신 분들 계세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시장이나 사회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집단들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혁신가라는 그룹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천재 아니면 또라이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 누구죠?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자, 천재 혹은 또라이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막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수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기 다수는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뭐 제품이 생기고 사람들이 어떤 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도 저거 한번 써볼까? 나도 저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후기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웬만해선 잘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군뱅이. 이름도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렇죠?
진짜 이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걸 넘어서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 그러면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타이밍을 생각했을 때 저기 혁신가 저 시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저 선구자 저 포지션에 들어간다면 마찬가지겠죠. 초기 다수 저 포지션에서 평타는 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밑에 뒤에는 저 때는 시작을 하면 안 되죠. 결론이 보이니까. 그러면 글로벌 뷰티 웰니스 시장의 지금 타이밍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기 초입 중에 초입. 저렇게 거대한 시장인데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이다. 이 말은 이제 열릴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베라처럼 이렇게 완벽한 기술적으로 제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 베라 안에 제휴되어 있는 여러 우리 제휴사들이에요.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두피케어 그리고 디바이스를 제휴하고 있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들 건강 보조식품 이 제품들을 제휴하고 있는 파마닉스 그리고 우리 일상용품들 있잖아요. 세제 이런 것들 제휴하고 있는 빅플래닛. 이 뒤에 강의에서 제품 강의가 있거든요. 정말 최고의 강사분께서 제품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장바구니 담고 있을 거예요. 막 앞을 보면서. 그 아래는 우리 기술적인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들. 뷰티바이오라는 회사 그리고 라이프 DNA, 에퀴닉스. 이 아래의 회사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뷰티바이오는 2011년도 설립된 미국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 독보적인 지적 재산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하이드레이션 페이셜이라는 기술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 니들링이라는 기술이에요. 하이드레이션 페이셜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클렌징 하잖아요. 그러면은 클렌징을 모공 깊숙이까지 깨끗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피부의 수분까지 빵빵하게 채워주는 기술이에요. 진짜 엄청나죠. 마이크로 리들링 저거는 미세침이 있는 헤드로 반복해서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주고 상처를 주면 새살이 돋잖아요. 그러면서 주름도 개선되고 탄력도 올라오고 애기 피부가 되고 자연스럽게 탄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베라에서 이 두 개의 독보적인 지적 재산권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100% 저거를 소유권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라에서 앞으로 나온 디바이스가 세안도 가능한데 수분도 채워지네. 근데 탄력도 쓰면 탄력도 좋아지고 피부결도 개선이 되고 주름과 흉터도 개선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죠. 몰라서 못 쓸 뿐이겠지. 그리고 라이프 DNA 여기는 유전자 분석 기술이 굉장히 심플해서 유명한 기업인데 한번 여기 꼭 코로나 이거 하는 그 키트 같죠, 검사하는. 근데 저거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데 체열을 하거나 조직 검사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구강 안에 있는 타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130여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나한테 그에 맞는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병원 가시면 진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뭐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철분을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딱 내 유전자를 기초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철분 때문에 두통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 유전자를 기초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라 안에서 이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그냥 보여주고 야 너는 영양제를 이렇게 먹어야 돼.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그 유전적인 요인에 맞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내 유전자를 정보로 하니까 당연히 신뢰를 하죠. 제가 좀 말씀드릴 개인 맞춤화 시스템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중에 IoT 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IoT는 빅데이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IoT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오브 띵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홈이 대표적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저 기기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딱 전구를 켜놓으면 내가 들어갈 때 집이 환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IoT 저 기술이 없었을 때 회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회사에 전구 회사에서 저 전구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가 와야 돼요. 저 전구의 수명이 다 떨어져서. 근데 IoT가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내가 사용할 때마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시간도 측정이 될 거고 그러면 전구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2달 후에 수명이 다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때 전구를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를 미리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빅데이터 안에 그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그냥 쌓이기만 해서는 안 되죠. 활용을 해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쌓인 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인공지능의 역할이고 우리만의 러닝머신 AI 미아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여기 나와 있는데 베라 안에는 챗GPT 아시죠? 챗GPT 같은 AI 모델이 이미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키닉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글로벌 데이터 넘버원 이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모든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저장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으려면 수조의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키닉스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근데 세계 1위인 이유는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속도, 데이터가 보관되고 로스율이 떨어지는 그 안정성 때문에 세계 1위인 거예요. 우리 Io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라에 순서대로 루미스파이오, 웰스파이오, 뉴비트. 제가 순서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IoT 기술이 접목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 진짜 보기만 해도 막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 같죠. 그렇죠? 헤드가 두 개가 막 서로 교차하면서 도니까 얼굴을 굉장히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줘요. 그리고 진동도 있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탄력도 자극을 해주고. 근데 이것도 사용할 때마다 나의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내가 어디를 클렌징을 하는지, 주로 저걸 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횟수는 뭔지. 그러니까 클렌징하는 습관과 패턴에 대한 나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5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가 쌓여서 베라에게 전달되고 베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에퀴닉스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웰스파이어인데 이건 미세전류 마사지 디바이스거든요. 커스텀 마이크로 커런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저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부위에 마사지를 하든지 부위에 따라서 그 부위에 맞는 미세 전류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때마다 1초 만에 112가지 내 몸의 데이터가 측정이 돼요. 이건 내 몸의 직접적인 데이터죠. 그게 마찬가지로 베라를 통해서 에키닉스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용했던 사진들인데 맨 앞에 첫째 사진은 저희 현장의 전기 사장님이에요. 좀 야구 선수 출신인데 여름날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마침 잘 왔어 이렇게 앉으라고 해서 오른쪽 어깨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투수 출신이라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더 못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5분 해드린 거예요. 요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하고 나더니 어깨를 막 돌리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부장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웰스파지 뭐야?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래서 나도 이거 하나 사야겠다고. 왜냐하면 또 주말 때마다 필드를 나가니까 친구들하고 써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가져갔고, 요 끝에 두 사진은 제 10살짜리 아들 사진이에요. 어느 날 애가 씻는 걸 보니까 저 대추열 쪽 있죠. 저희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애가 막 스마트폰 하고 이 태블릿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나와서 웨스파를 해줬습니다. 바로. 좀 들어간 게 눈에 보이시나요? 제가 얼마나 해줬을까요? 저거 웨스파를. 30초. 30초 해줬어요. 30초. 애들이라 그런가 효과가 진짜 빠른 거예요. 뉴비트 혹시 보셨나요? 이 제품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 말고 꼭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이건 스마트 바이크인데 자동 저항 시스템이 있어서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 실사를 기반으로 한 코스를 라이딩을 할 때 실제 라이딩 할 때는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거를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막길 가면은 페달이 뻑뻑해져요. 자동적으로. 내리막길 갈 때는 진짜 내리막길 가는 것처럼 막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그러면 이것도 IoT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손잡이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나의 체지방, 인바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보이시는 9개의 요소들을 측정이 가능하고 라이딩할 때 실제 내 심박수의 변화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대로 데이터가 돼서 베라를 통해서 에퀴닉스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에퀴닉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용할 때마다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개발해 놓은 AI를 통해서 빅데이터 AI 기반 맞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킨 컨설테이션이라는 기능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직접 사용한 걸 보는 거거든요. 자, 내 프로필을 먼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놀라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아가 분석을 하고 피부 뭐예요? 분석을 해줘요. 그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 사진이 굉장히 적나라하죠. 그 컨디션 그대로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넣고 나면 내 피부를 진단을 해주고 고민 부위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저희 뭔가 파란색으로 저 마크 보이시죠? 저거는 AI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너의 고민은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스킨케어 루틴별로 그리고 가격별로 저렇게 제품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까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갖춰놓은 기능을 갖춰놓은 플랫폼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세요. 진짜 없어요, 시중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개인의 성장이든 어떤 도약을 위해서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자고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게 뭐예요? 큰 물에서 놀란 얘기잖아요. 우리는 사업적으로도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내년 하반기에는 그 큰 물 인도 시장이 오픈이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베라는 우리 이 한국에서도 인도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직접 인도에 갈 필요도 없고 인도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베라에서 언어 설정해서 그 나라 언어만 선택을 해주면 그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서 제품 이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뭐 태국에서도 사업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남았을 때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사와디캅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인도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룸버그 자료인데 뭐냐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에 어느 나라들이 기여를 하냐 그 점유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인도가 12.9%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22.6%. 그리고 미국이 11.3%. 보면은 일본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저 이제
이 S&P라는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2023년까지 인도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경제 대국, 세계에서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해요. 그 인도는 나이도 굉장히 젊어요. 평균 연령이 27, 요 정도 될 겁니다. 그 나이가 젊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애플이나 삼성 같은 데에서는 생산 라인을 다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애플도 자기네 아이폰 생산량의 25%까지 이제 인도에서 생산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아울러서 사람들의 소비력이 증대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인도의 여성분들도 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관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 뷰티 웰니스 부분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성공. 성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어떤 노력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면 나의 한계치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에이블리 대표 그 친구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시장을 평범한 팀이 공략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실패. 작은 시장을 강한 팀, 그러니까 팀워크도 강하고 개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강한 이 팀이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팀. 그래도 실패한대요. 그러면 큰 시장, 진짜 큰 시장을 평범한 팀이 공략하면 이건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장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큰 시장에서 강한 팀이 공략을 시작할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석훈 대표가 자기 에이블리의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업 문화가 진짜 대단하거든요. 초기에 그 3명의 멤버를 제가 기억하는데 다들 얼굴들이 기억이 나요. 눈빛은 막 빛나고 있었고 말해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계속 얘기를 하는 말을 끊지를 않아. 그 정도로 열정이 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여러분들께서 할 일은 되게 간단해요. 안녕? 우린 위드그룹이야. 너의 성장과 성장을 도울게. 어서 와. 우리 위드그룹에 합류하는 거예요. 팀에.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도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라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보여드렸던 디바이스를 사용하시고 제품 강의 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는 거예요. 너 온라인 사업 관심 있니? 들어봤어? 요즘 시대에는 온라인 사업으로 플랫폼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우리 빨리 시작해보자. 온라인 사업. 이렇게 권하시고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야, 나 이해는 되는데 설명은 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한테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쉽죠? 그렇죠? 저희는 팀이 준비되어 있고 정말 전심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